열을 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질하고 그 오디오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그 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화면 보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PPT 화면을 좀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교과서로 얘기하자면요. 교과서 46페이지입니다. 교과서 46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제목이 열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된 얘기냐면 열을 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과거 18세기 사람들은요, 열을 하나의 물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열소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을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열 에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냥 열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9세기부터 열을 에너지라고 생각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 과학적인 것이 증명되었는가 하면 주리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자의 어떤 업적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열 에너지를 나타낼 때 숫자를 쓰고 단위를 쓸 때 J라고 쓰고 읽어줄 땐 줄이라고 읽어주고 있죠. 에너지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뭐 앞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에너지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뭘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죠. 조금 더 앞서 얘기하면 열은 에너지라고 했죠. 내가 만약에 열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열을 가지고 나는 뭐를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열을 일로 그냥 바꿀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열을 일로 바꿀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열기관이라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열기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리고 열기관의 작동 원리 어떻게 열기관은 열을 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실험한 동영상도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학습하기에 앞서 가지고요. 우리 학습 목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보시면 오늘의 학습 목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기관의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뭐에 대해서 열기관에 대해서 누구한테 옆에 있는 친구나 그 어떤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열기관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소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내용 본격적으로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46페이지입니다. 들어가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튜브에서 영국의 타워 브릿지라고 검색을 해도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타워 브릿지는 1894년에 완공됐대요. 완공될 당시에 이 타워 브릿지는요. 그 다리 무게만 여기 보시면 약 1000톤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자랑했는데 오늘날 같이 뭐 전기 에너지가 일로 들어가서 전기 모터에 의해서 들어 올려지는 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어떤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무거운 다리가 90초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는지 도대체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했으며 그 에너지원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열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 해답을 한번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전기에너지가 활발히 사용되지 않던 시대에 어떻게 다리를 올렸을까라고 했어요. 오늘날 뭐 전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며칠 전이었죠. 그 미국의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민간 기업이 유인 우주 로켓을 발사하는 그런 어떤 굉장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앨런 머스크는요, 우주선만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전기로 가는 전기자동차, 테슬라 모터스라는 전기자동차를 그 만들고 파는 그런 일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이 전기자동차가 화성에서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2년 안에 아마 사람이 화성에 가지 않을까, 그리고 10년 안에 화성에서 전기자동차가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짝토의 내용이에요. 전기에너지가 활발히 사용되지 않던 시대에 어떻게 다리를 올렸을까? 여러분들 먼저 잠깐만 화면 멈추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기 이제 전기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죠. 자, 전기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오늘날에는 저런 무거운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 에너지 사용이 안 되었던 그 1800년대 후반에 어떻게, 무슨 재주로 이 다리를 그렇게 움직였을까, 그런 거죠.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선생님이 이 답 지금 공개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먼저 써보고 오늘 수업 다 들은 후에 내가 답을 옳게 적었는가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46쪽에 보면 열에 의한 물체의 운동과 관련하여 탐구 내용이 있죠. 자, 탐구 목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이용하여 물체의 움직임을 뭐 할 수 있다. 열을 이용하여 물체가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 어떤 물체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 물체에 뭐를 해주었다. 그래요. 일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움직였다는 얘기는 일해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이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힘을 작용한 방향으로 어떤 물체를 뭐 시켰을 때, 움직였을 때 우리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물체에 일해줬으니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해줄 수 있었던 근원이 되는 게 뭐냐? 열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열이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걸 이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지 볼게요. 준비물, 캔 뚜껑에 남아있는 빈 알루미늄 캔, 뭐 실 스탠드 토치 또는 알코올 램프, 뭐 토치는 굉장히 위험해요. 일반적으로 실험할 때 잘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필요하고요. 자, 과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캔에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6개 내지 8개 대칭적으로 뚫어요. 송곳이 들어가는 방향을 일정하게 해줘야 실험이 더 잘 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뚫는 것보다 약간 사선으로 해서 한쪽 방향으로 6개 내지 8개의 구멍을 좀 이렇게 먼저 뚫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내용 볼게요. 구멍이 뚫은 캔을 스탠드를 이용하여 실로, 여기 실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고정하다.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 속에 물을 넣는데요. 얼마나 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캔 속에 물을 4분의 1 정도 채운 후, 그럼 이 안에 물이 이렇게 채워졌겠죠. 캔의 아랫부분에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게 됩니다. 가열을 하게 될 때, 가열하기 전에 이 캔 뚜껑을 청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면 실험이 더 잘 돼요. 자, 이렇게 가열하게 되면 액체 상태의 물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기체 상태로 가면서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증기가 나오면서 바로 응결하게 돼요. 그러면서 김이 막 나오는 게 볼 수 있어요. 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김이 나올 때 이 캔의, 그렇죠, 움직임을 좀 관찰해 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이 캔이 움직인다면 알코올 램프가 가진 열이 물로 전달되고, 물로 전달된 열이 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해서 캔에 일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알코올 램프가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다. 즉 열도 에너지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좀 관찰을 좀 해보자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준비한 그 실험 동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봤더니 어때요? 캔이 가열되면서 그 김이 막 나오면서 캔이 한쪽 방향으로 막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캔을 회전시킨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회전을 시켰다는 얘기는 어떤 에너지원에 의해서 캔에 일을 했다는 내용인데, 결국은 그 에너지원이
알코올 램프에 의한 열이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열이 일을 했다. 곧 열도 에너지다. 그러므로 열은 열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실험 전에 알루미늄 캔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우리가 뭐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실험을 했겠죠. 뭐 대부분 학생들 뭐 움직일 거다 이렇게 한번 써봤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결과 및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통해 알루미늄 캔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관찰했죠. 한쪽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일과 열, 캔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설명해보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일단 캔 속에 넣은 물을 끓이면 액체 상태의 물이 수증기가 되죠. 즉 액체가 기체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를 얻었어요.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를 얻은 거죠. 자, 그러면서 액체 상태를 구성하는 물 분자에 비해 기체 상태인 수증기를 구성하는 물 분자가 굉장히 큰 운동 에너지를 갖게 돼요. 큰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됨으로써 열심히 운동하는 물 분자들이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빠져나오면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하여 나는 나가지만 너는 나와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힘을 항상 쌍으로 작용하니까. 그러면서 캔이 수증기가 나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캔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결국은 시작은 뭐다? 그래요. 에너지다. 무슨 에너지다? 열 에너지다. 그 열 에너지에 의하여 물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졌고 활발해진 물 분자가 캔의 구멍으로 빠져나오면서 누구를 반작용으로 캔을 밀어줌으로써 캔이 움직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조하지만 결국 열은 뭐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열은 에너지다. 고로 우리는 열을 그냥 열이라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열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 정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일로 전환되는 예를 우리 주변에 찾아보자. 별표 100만 개 꼭 기억해 주세요. 열이 일로 전환되는 예. 가장 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냄비에다 물을 넣고 가열하게 되면 가벼운 냄비 뚜껑이 들썩들썩하죠. 왜 들썩거려요? 일도 안 했는데. 그래요. 그건 열 에너지에 의하여 열 에너지가 일을 했기 때문에 냄비 뚜껑이 들썩이는 거죠. 그와 같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면을 끓일 때 덮어두었던 냄비 뚜껑이 수증기 때문에 들썩거린다든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차 엔진 내부에서 연료가 꽝 하고 폭발하면서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일로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처럼 열을 일로 전환하는 장치를 우리가 엔진이라고 해요. 또는 기관이라고 해요. 만약에 엔진 내부에서 열이 발생한다. 자동차 엔진처럼 꽝꽝꽝꽝. 이걸 내연기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열원이 엔진 바깥에 있으면 외연기관이라고 해요. 열원이 엔진 내부에 있으면 시끄러워요. 소음이 커요. 그런데 외연기관, 열원이 바깥에 있으면 시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외연기관은 시끄럽지 않은 대신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똑같은 연료를 주더라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어요. 내연기관보다.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내용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요. 꼭 기억해 두세요. 열기관이란 어떤 개에 어떤 장치에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열을 가해서 그 장치로 하여금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을 일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무슨 기관이라고 한다? 열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개 내에 기체가 팽창하면 기체가 외부에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열기관이 그래요. 열기관 안에서 열에 의해서 기체가 팽창하고 그렇게 팽창한 기체에 의해서 열기관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밀렸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왔다가 하면서 외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가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외연기관, 열원이 바깥에 있는 외연기관을 잠깐 소개할게요. 한번 보세요.
보세요. 자, 어때요? 그 알코올 램프를 바깥에다 시험관 쪽에 가열했더니 거침없이 이 기관이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는 걸 보이시죠? 자, 이와 같은 원리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이와 같은 원리로 버스가 가고 여러분들 자동차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전기자동차는 다르지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기관에 증기기관, 자동차 엔진, 기타 등등이 있고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외연기관, 여기 있는 건 다 내연기관인데 외연기관도 열기관의 일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47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7페이지에 보면 시험관에 물을 넣어놓고 뚜껑을 닫은 채로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는 실험인데, 절대로 이런 실험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고 실험, 우리가 책이나 그림에서만 보는 실험이지 실제 실험실에서 이런 실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액체의 알코올 램프로 열 에너지를 가하게 되게 되면 액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닫혀있던 뚜껑이 뻥 하고 날아가죠. 닫혀있던 뚜껑에 힘을 주고 뚜껑이 힘을 준 방향으로 날아갔다는 얘기는 운동하는 기체가 뚜껑에게 뭐 했다, 이랬다는 얘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나? 알코올 램프의 열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고로 열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연료가 연소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그렇게 발생한 열 에너지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죠. 그렇게 증가한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 개는 외부에 무엇을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뭐 과학교과서에서 그림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큰 개념들 잘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확인하게 볼게요. 자, 타워 브릿지 엔진 다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 1000톤이 넘는 다리가 올라가느냐? 바로 이제 증기기관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끓이고, 그렇게 끓여서 활발해진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1000톤이 넘는 거대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했다고 합니다. 자, 모범 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워 브릿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석탄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증기를 만들었고,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양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타워 브릿지를 들어 올리는 일을 했다. 즉,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외부에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요. 뭐예요? 그래요. 석탄을 이용해서 수증기를 만들지 않고요. 모터를 장착하고 전기를 넣어서 전기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한다고 합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우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페이지 맨 아래쪽에 확인하기 있어요. 볼게요. 고대 그리스의 헤론 신전의 문은 자동으로 열고 닫힌다고 해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열기관의 원리를 사용했다고 해요. 한번 볼게요. 자, 뭐 지하에 뭐 굉장히 뭐 복잡한 시설이 있네요. 근데 위쪽에서 막 불을 떼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이 원형의 돔에 자, 물이 이렇게 담겨 있고요. 호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압력이 증가해서 물을 누르는 힘이 증가해요. 이쪽에 있는 물이 자연스럽게 이동해서 이쪽으로 채워지죠. 그럼 물이 채워지면서 무게가 늘어나니까 이 도르에 의해서 위 수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줄이 당겨지면서 여기 있는 회전체가 돌아가고 회전체에 달려있던 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열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 있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 잠깐 멈추고요.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46, 47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쭉 알아봤어요. 우리 이제 물리학 1 시험이 47쪽까지죠.
자, 오늘은 설명과 함께 두 가지 동영상 자료도 같이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이제 캔이 열에 의해서 회전하는 거하고요. 매연기관의 일종인 하나의 열기관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열에너지에 의해서 기관이 작동하는 거 보여줬습니다. 자, 열은 물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뭐를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